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CC2020 두 번째 챕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이어가지고 위에 4개의 툴, 그 밑에 있는 툴박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도형 툴을 볼 텐데요. 도형 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다각형, 별 모양, 선도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각형 이렇게 그려주시는데요.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가로, 세로를 조절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생성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 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을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은 선으로 하고 안쪽에는 흰색으로 채우느냐 아니면은 아예 검은색으로 채우고 바깥에는 흰색 선을 남기느냐 이렇게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만 남기고 싶으신 경우 이 안쪽은 비워내고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이 fill 부분을 밑에 있는 none으로 체크하게 되시면은 이 검은 선만 남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바꿔주시면은 테두리는 따로 굵기는 없고 채워져 있는 부분은 검은색으로만 채워져 있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V를 눌러주시고 선택 툴로 바꿔주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같이 눌러서 한번 이렇게 조금 크게 확대를 해주세요. CC 버전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이 네 면에 보이는 동그라미 점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점들을 잡아당기게 되시면은 이렇게 정원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냥 테두리가 둥글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로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끝을 둥글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내 면이 아니라 한쪽 면만 그렇게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위에 보이시는 이 다이렉트 셀렉트 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클릭을 한 상태에서 바꾸고 싶은 면을 드래그 해주셔서 그쪽만 지금 점이 형성이 돼 있죠. 그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쪽 잡고 이쪽도 같이 잡아가지고 잡아당기면은 위에만 바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도형 툴인데 도형 툴에서 이 4개의 점이 나오다 보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택 툴 바꿔주신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정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크기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면으로도 또 선으로도 채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정사각형 봤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원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타원 만들고 싶으시면은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도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 이만큼 비워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아까처럼 정원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여기서 뭐 이 정도 회전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 CC 버전부터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기능이지만 보다 간편하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사실 이것도 CC 전 버전은 이 부분 나누고 이 부분 나눠서 이 부분만 따로 없애는 그런 기능을 넣었어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냥 잡아당기기만 했을 때 이렇게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다 곡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점은 없고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 보이시는 거는 또 다각형 도구입니다. 다각형 도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6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육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숫자를 5로 내려주시게 되면은 오각형,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그 면 자체를 추가를 해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툴, 이것도 지금 20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 보시면은 더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한 면에, 한 면을 20mm로 정한 다음에 지금 만들어낸 거고요. 여기서 또 늘려주시게 되면 더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의 그런 길이를 정할 수 있고 그 면 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 그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다음으로는 여기에 보이는 별 모양을 할 텐데요. 먼저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이때 그냥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이쁘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Shift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까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Shift를 누르면은 그 정 비율로 딱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Alt까지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약간 통통한 느낌의 별이었는데 딱 정 비율의 그런 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Alt를 떼시고 컨트롤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뾰족한 거, 보다 좀 통통한 별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Shift를 같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각도는 맞추겠죠. 그래서 Shift랑 Alt랑 같이 눌러서 딱 정 비율의 그런 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Shift랑 컨트롤이랑 같이 눌러가지고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뜨는 창에 보시면은 그걸 다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몇으로 한번 올려봐서 OK 눌러보고 또 어떻게 조절해봐서 OK 눌러보고 해가지고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Shift, Alt, Ctrl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바로바로 보면서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별 모양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있는 게 이제 라인인데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도 Shift를 누르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각도는 이렇게 15도씩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이렇게 뗐을 때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역시나 길이 조절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조금 더 멀리 갖다 대면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할 때도 역시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은 15도씩 변화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까지 해가지고 총 5가지의 도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이는 브러쉬 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 작가들이 많이 쓰는 브러쉬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릴 때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그렸을 때 확실히 마우스로 그리면은 무슨 아이패드나 다른 태블릿을 연결해서 그리는 거와는 다르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약간의 그런 이그러짐이 있는데요. 이거를 딱 놓는 순간 그 이그러짐이 살짝은 그래도 약간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지금 이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이그러짐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브러쉬로 한번 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위에 생성했던 페인트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그 모양을 더 확실히 더 괜찮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브러쉬가 있고요. 그 밑에 펜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도구를 사용할 때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먼저는 여기에 보이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컬러창 보시게 되면은 CMYK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색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CMYK로 살짝씩 조절해가지고 더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고 또 브러쉬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펜슬도 똑같이 색상을 적용한 상태에서 바꿀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알아볼 텐데요. 텍스트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클릭하는 대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를 바꾸고 싶은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거기서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또 텍스트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바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윈도우에 있는 타입의 캐릭터 꺼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캐릭터 왼쪽에 보이시는 아이콘 클릭하셔가지고 밑에까지 확장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위에서 글꼴 바꿀 수가 있고요. 원하는 모양으로 글꼴 바꿀 수가 있고 밑에는 이제 그 글꼴에 맞는 굵기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크기. 그래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줄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아래 위로 조절해서 더 빠르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섬세하게 폰트에 맞게 이제 조절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만약에 텍스트 있고
다음에 바로 텍스트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텍스트와 이 텍스트 그 사이 이 간격이 행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행간도 이렇게 줄여주셔가지고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단어보다는 여러 글 아예 적었을 때 그 글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이 행간이겠죠.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이 텍스트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안 건드려도 되시고 여기는 이제 자간인데요. 이 알파벳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는데 그 자간도 줄여주실 수도 있고 키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비율도 거의 조절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도 쓰진 않고 밑줄 생성할 수 있고 이렇게 가운데도 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 캐릭터 창도 여기에는 꼭 있으면 좋습니다. 항상 텍스트를 쓰시고 바로 이 캐릭터 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폰트랑 이것저것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꼭 윈도우 창에서 타이프 여기서 캐릭터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툴 같은 경우에는 패스 툴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여기서 이걸 눌러주시고 갖다 대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 패스 모양에 따라서 글자를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문자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 지점 여기에 보이시는 게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시작 지점을 뒤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끝 지점도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시작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크기랑 뭐 다른 거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렇게 세로로 형성이 가능한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로 쓰는 텍스트, 그리고 패스를 따라서 쓰는 텍스트와 세로로 쓰는 텍스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테이션이랑 나머지 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전체 드래그 해가지고 삭제를, 딜리트를 이용을 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테이트, 스케일, 리플렉트, 쉐어 툴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여기서 뭐 툴도 있겠지만 실제로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의 모양이 있다고 쳤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트랜스폼 해서 그 안에 로테이트, 리플렉트, 스케일, 쉐어 이렇게 네 가지 똑같이 존재를 하고요. 로테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앵글, 각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각도에 따라서 이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뷰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그 돌린 만큼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 여기 안에 있는 휠을 움직여서 각도를 조절하시면서 어느 각도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게 로테이트 툴. 여기서 총 3가지가 있죠. 여기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똑같이 이 모양, 이 원래 모양이 이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게 OK. 캔슬은 말 그대로 이렇게 로테이트 툴을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카피는 이 원래 사각형 하나랑 그리고 로테이트 된 사각형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방금 적용한 거와 그렇지 않은 거 두 가지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알아봤고요. 먼저 여기에 보이시는 스케일 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시는 이 점을 클릭을 하시게 되고 나머지를 드래그를 했을 때 그 점에 맞춰가지고 지금 스케일 전체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맞춰서 또 스케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쓰시는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 리플렉트 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 리플렉트 이렇게 형성 가능하고요. 여기서 카피 눌러주시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바뀐 모습 지금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줄을 중심으로 반사, 또 이쪽 줄을 중심으로 반사를 위해서는 또 형성을 시켜가지고 두 번째 거 클릭을 하셔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또 반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앵글 자체를 바꿔서 또 카피 가능합니다. 원래 거랑 또 바뀐 거. 그렇게 해서 이 기준점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더블 클릭하셔서 바꾸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으로 트랜스폼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또 이 네 번째 쉐어 도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고 끝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게 되면은 기울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잡고 살짝 기울이기. 또 여기로 잡아도 기울어지는 건 똑같겠죠? 근데 뭐 중간 갑자기 잡으면은 이렇게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잡고 기준점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기울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양 도구부터 그리고 브러쉬, 텍스트 이렇게 변형시키는 도구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많이 사용을 해보셔서 단축키도 익혀두시고 또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능들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